자,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오케이. 시작.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라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의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집단에도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무슨 평균이라 그러는 거니, 제이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모집단에도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모집단을 전체 우리 반 인원수로 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모집단, 우리 반 키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분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모두 구할 수 있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면 분산에 뭐만 씌우면 되는 거야?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모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연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갖다가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뮤의 약자 m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얘네들을 항상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여기에서 샘플을 빼내는 거야. 그래서 n개의 우리가 표본들을 뽑아내자 이거지. 만약에 그래서 우리 반으로 따지면 우리 반 여기 전체 10명이 모집단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3명 정도를 한번 뽑아내서 조사를 하자 이거야. 10명을 다 조사하기에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명을 뽑아낸다고 치자. 그 3명을 뽑아낸 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원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현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선민이를 갖다가 3명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은 3놈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표본들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내는 게 3명 뽑으면 무조건 이 3명 나와, 아니면 다른 애들 3명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애들 3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많겠지.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3명을 뽑으면 또 3명을 뽑았더니 또 누가 되는 거야? 뭐 한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석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근이가 나와. 맞아? 그래서 이것도 표본이잖아. 그래서 이 3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 다 표본들의 평균이다.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표본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자,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을 뽑고 저렇게 3명을 뽑고 이렇게 3명을 뽑은 평균들의 평균들은 모평균과 서로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제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명이 있는데 3명을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고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아. 그게 C콤비네이션 3가지가 있겠지. 그때 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 아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잘? 괜찮아, 너네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의 평균은 누구와 동일하니, 얘들아?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평균들도 하나의 값들이니까 얘네들에 대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들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돼? 모집단의 분산을 샘플의 개수 n으로 어떻게 한 것이다? 우리가 나눈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우리가 시그마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쨌든 차고 뭐야 이거? 5초 줬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물기가 재훈쌤이 해준 건가? 고마워. 자,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 정도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한 거야? 지난번에 18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본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질문 먼저 합시다. 숙제 중에서 안 됐던 거. 14번의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I14번이지 얘들아? 자, 그래서 I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 지울게요, 제가.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거야. 자, 같이 보자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진우야, 정규분포를 따른대. 14번에 정규분포.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인데 모집단의 평균은 10이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4고 표준 편차는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I14번이.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을 몇 개를 뽑아냈다는 얘기니 얘들아? 우리가 n개를 뽑아냈어. n개의 샘플을 뽑아냈어.
그렇게 만들어진 표본 평균이 있겠지. 맞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또 뭐냐면은 우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만약에 얘처럼 따르지 않더라도 맞아요. 샘플의 개수, 뽑아내는 녀석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표본 평균은 무조건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그냥 닥치고 표본 평균은 무조건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 아니냐, 선민아? 그러면은 얘도 정규 분포를 갖다가 노미널이라는 기호를 쓴다고 친다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친구의 평균을 써야 되겠지.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과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10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우리가 분산은요. 얘의 분산 4를 n으로 나눈 거지. 그럼 4분의 n분의 4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써? 보기 좋게 루트 n분의 2의 전체 제곱으로 요렇게 써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지 얘는. 그게 예의야. 그치? 서로 보면 인사하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 만나면 인사하듯이. 그치 선민아? 친구 만나면 나중에 너도 친구 생기면은 이게 인사라는 걸 해 선민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이게. 알았죠? 요건데 문제에서 이제 보자고요.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Z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Z는 뭐냐 하면은 얘랑 뭐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한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친구도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치? X바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빼고 그 친구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얼마? 2로 나눈 게 Z라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표준화 시키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창환아 기니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됐죠? 창환이 꿀 먹고 왔니?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왜 그래 갑자기 오자마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뭘 구하래? X바의 분산 구하래. X바의 분산은 뭐야? 얘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참입니다. 선민이가 지금 디귿 물어본 거예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X바가 뭐라 그랬냐? 우리가 X바가 몇 이하일 확률? 10-A1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X바가 뭐일 확률? 10 플러스 A1 확률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걸 표준화시키는 건 미친놈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률 변수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 1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니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니은을 굳이 표준화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만약에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는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상징하는 거지. 누구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 얼마야? 10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에서 A라는 어떤 일정한 수치만큼을 뺀 거보다 작을 확률은 이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됐어? 10에서 A만큼이라는 수치를 더한 것보다 클 확률은 이면적을 이야기하니까 딱 봐도 얘네 둘의 면적은 서로 어떠니? 선민아?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표준화까지 갈 필요 없다고. 자, 이제 디귿. 그럼 선민이는 디귿을 왜 물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X가 바가 A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면 이 확률이라면 그럼 이 확률이라는 걸 우리 표준화를 한번 시킬게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뭐라고 써있냐? 얘가 우리가 표준화된 Z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동일하대요. 그럼 얘를 먼저 우리가 Z로 고치자. 그럼 얘를 우리가 Z로 고치려면 X바가 A일 때니까 A에서 우리가 X바의 평균인 얼마를 10을 빼주고 그때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2로 나눠준 게 바로 표준화된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같대요. 그러면 이 Z는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표를 따르는 거지. 근데 얘가 이만큼의 값보다 큰 확률과 B보다 작은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맞아요 얘가 B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데 있어야 되겠네. 좌우 대칭으로.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루트 n분의 2분의 우리가 a-10이라는 친구에다가 b를 더한 게 a-10에다가 b를 더한 게 이게 마비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되죠? 정리는 집에 가서
with parents. 정리 못해서 물어본 건데요. 자랑이냐? 자, 봅시다. 그래서 a-12이 있고선이나 그럼 정리해 줄게. 루트 n분의 2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곱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섭니다. 바뀌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나오고 여기가 0이 됐을 때 마이너스 10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 오케이,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리해드려요? 시작 뭐 어디까지 해줘? 됐어?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 b를 요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도 돼요. 곱하기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야, 근데 이거 정리 못해서 틀리면 어떡해? 지금 장난하냐 너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은 저렇게 공부는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것도 질문 뭐 있니? 없으면 우리 17번이요?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책이 없었어? 물어보고 잘못 봤어. 아, 그래? 하여튼 그 문제만 봐. 밑에 해설 그거 안 보면 되니까. 알았지? 차은이 17번 풀었니 그러면은? 아니요. 너 질문할 거였지 그거? 네. 오케이. 17번 봅시다. 17번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친구들도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월수금 아이들도 나랑 이제 질문을 했었던 문제인데 자 봅시다. 아이고. 아무튼 요새 저기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안심하시고 그쵸? 열심히 또 공부합시다. 지금 선생님 저희가 코로나가 걸려서 고3인데 저희가 좀 저주받은 저주가 무슨 저주야. 생각해보면 2018년도에는 수능 때 수능 전날 지진 나갖고 막 연기되고 그랬잖아. 저 때는 또 뭐 있었냐면은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컵. 그래서 고3 때 월드컵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름에. 그때 여름에 서울광장에 2천만 명이 몰렸죠. 그때 되게 너네가 몇 년생이냐? 2002년이면 너네 태어나고 난 다음이야? 태어난 해야? 그때 그때 엄청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그때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서로 막 손잡고 악수하고 다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와갖고 막 성민이 막 끌어안고 막 서로 막 행가래하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축구를 이겼다고 해도.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갖고서는 버스니 트럭이니 빵빵빵빵빵 막 하는 거를 경적을 계속 울려 한 5시간, 6시간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날도 그럼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갑자기 애들이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쵸? 졸라 무서웠습니다. 자, 아무튼 봅시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 17번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17번 문제는, 그쵸. 정규 분포표를 안 주고요. 이상한 그림을 하나 올려놓은 거야. 걔가 누구의 역할을 하냐면은 정규 분포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하나. 일단 보여줄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왜 H로 바뀌고 지랄이냐? I인데 만약에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지 않고 걔를 보고 Z는 1보다 클 확률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Z가 그 표를 보고 Z가 0부터 1까지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Z는 뭐야? 평균이 얼마야?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로 안 따로. 그럼 얘를 면적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규 분포표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이면적으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평균이지, 얘들아. 맞아? 얘는 표준 편차지. 그러니까는 시그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거기 표에 보면 봐봐.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표에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00과 10이래. 근데 거기 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표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평균은 m이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가 m 더하기 10이야. 여기가 이제 10이라고 아마 거기 문제에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m 더하기 10이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 m 더하기 10이 되는 거니까는 얘랑 똑같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한 칸 움직인 거잖아. 얘도 평균을 기준으로 얘의 표준 편차만큼 한 칸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써있니 문제에? 0.6826이라고 써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절반인 3413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도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야? 0.3413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치들을 나타내는 이 표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민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간 거리의 넓이를 구하자 이거지. 근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진 거리의 넓이가 0.3413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알고 보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도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떨어진 지역의 넓이.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도 뭐야? 알고 보면 0부터 1까지는 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한 개만큼 떨어진 녀석의 넓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괜찮아? 오케이. 한결이는 이해 갔어요? 풀었니 한결이는 요거?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아, 제가 지난번에 현우 너 17번에 저기 뭐야? fx는 f100-x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너네들 선대칭하고 점대칭 우리 문과 애들은 내가 이거 수업 안 해줬지. 이런 거 듣긴 들어야 되는데 니네도 문과 애들이라고 자꾸 빼면 안 되는데. 기억나 현우야? fx는 f100-x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얘들아? 지금 모르냐? x는 얼마에 대해서? 5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바로 해석이 되셔야 합니다. 맞죠? 기억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수능에서 fx-100은 f-x 플러스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x는 얼마? 20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되게 단순해. 일단은 이게 이제 선대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점대칭도 배워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을 나중에 적분을 굉장히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유용하게 하려고 배우는 건데 왜요? 이거 x는 200 대칭 맞아요. 응? 300 대칭이라고? 그럼 300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 300 넣었을 때 함수값은 같아요? 아 그런가? 근데 지금 계산을 왜 잘못했지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더하면 얼마니? 200 대칭이어야 되는데 200 대칭이에요. x가 300 대칭이라고? 300 넣어야 F200은 300 넣으면 같아. 아닌데? x 200 대칭이에요. 할게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봅시다. 300 대칭이면 얘들아 그럼 이것도 같은 거야?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x는 30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쳐보자. 이게 너네들 말대로. 그럼 여기다 200 넣었을 때랑 400 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계산, 오늘 왜 이래? 잠깐만, x가 300대칭이라고?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 먼저 좀 하고 이걸 좀 해결을 합시다. 이게 왜 x는 50의 직선이라는 대칭, x는 50이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x의 값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값을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되니 얘들아? 100이 되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넣어야 될 정의역 x와 이만큼의 값을 좌표에다가 표현을 한다면 x는 100이라는 직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넣어야 되는 x의 값하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x의 값을 더하면 항상 100이지. 그럼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50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항상 얼마야?
중점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 중점이 얼마야? 50. 그러니까 x는 5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대칭이 돼야 되는 거야. 현우 다시. 그러니까 x는 50이라는 지점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점을 가지고 x가 만약에 이쯤 있다면 100-x는 이쯤에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넣어야 될 함수의 값, 정의역 x의 값 두 개의 덩어리를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50 아니야? 그럼 이 50을 기준으로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만약에 x가 한 이쯤에 있다고 잡으면 뭐가 되는 거냐? 100-x도 이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둘의 중점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니까? 50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될 값과 여기에 넣어야 될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이 x는 5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되더라? 대칭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꼴들은 얘하고 얘를 더해봐. 그럼 얼마 되는 거니? 얼마 되는 거야? 400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걔의 절반이 얼마야? 200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x는 20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 된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 100을 넣었을 때랑 여기에 f100이랑 f300이 서로 어떤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얼마로 봐야 돼? x는 200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소연아, 여기에 넣어야 될 함수의 값과 여기에 넣어야 될 함수의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중점이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항상 200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넣어야 될 값이 있잖아. 근데 x가 1이던 1을 넣던 100을 넣던 2020을 넣던 둘을 더하면 무조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0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잖아. 맞아, 제이야? 그러니까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200을 기준으로 얘가 좌우가 대칭인 값이 되는 거잖아, 항상. 중점이니까. 그 값들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00으로만큼, x는 20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값하고 똑같이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고,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값하고 함수값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다 보면 얘는 뭐가 되더라? x는 20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바로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이과생들은 이거 선대칭, 점대칭까지 했었지, 너네. 다 기억하죠? 선대칭은 알죠, 이거? 이게 얼만데? 동희가 이거 x는 얼마 대칭이야 이거? 이거 x는 얼마 대칭이야? 300. 아니지. 200 아니야. 200 대칭이죠. 200 대칭이죠. 병신 새끼. 됐죠? 저렇게 못해요 애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7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17번은 뭐야 얘들아? 17번은 x는 5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뭘 기준으로 대칭이니?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소연아? 그러니까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평균이 얼마란 얘기를 뜻하는 거야? 50을 뜻하는 거지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크기가 25인. 그럼 얘는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 그치? 근데 모집단이 거기 정규분포 따른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래요, 얘들아? m이라 그랬고요. 분산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샘플을 몇 개 뽑아냈다는 얘기야, 얘들아? 25개를 뽑아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 m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었어? 50이라는 거 20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 없어? 됐어요. 소연아,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야? 25개를 뽑아내는 거잖아. 현우 다시? 25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이 있는데 표본 평균도 무조건 무슨 분포를 따라야 돼?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니까 50이 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n으로 이 친구의 분산을 나눈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4는 선민아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런 거야? 요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하래? 표본 평균 x바가 44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얼마? 4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무슨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표준화를 시키면 되는 거네.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은 44에서 50 빼니까 6인데 그걸 마이너스 6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48에서 이거니까 이거 1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 맞지? 이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는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0인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거 구하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좌우 대칭이니까 1부터 3까지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가 평균이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는 표준 편차만큼 한 칸 간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몇 칸 간 거야? 3표준 편차만큼 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거기 표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3표준 편차만큼 간 거에 넓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0부터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만큼 간 거 넓이 거기 표에서 구할 수 있지? 그럼 0부터 3까지 구한 거 얼마니 얘들아? 0부터 원래 3칸 떨어져 있는 거 0.9974지 얘들아. 그럼 0.9974의 반띵에서 0.6826의 반띵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0.9974에 현우 이해가? 반띵에서 0. 얼마였지? 68? 3413이니까 26이겠네? 얘를 2로 나눈 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창환이 다시? 아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아까 그 표 거기 너 그림에 있는 표 자체가 알고 보면 정규 분포표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활용해서 써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정리합시다. 됐죠? 아니 그럼 현우하고 창환이도 이거 시험 보지 않았어? 2학년 때? 네. 그래. 깡다구들도 좋아가지고 본 거야 멋있게 가서? 아 그래? 대충 알았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이는 왜 이렇게 머리를 오늘 이렇게 다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아니야? 더워서 그러니? 탈모니? 그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또 친구 놀리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돼 좋아하면 안 돼 선민아 네 유일한 친구인데 얼른 해. 제이 한 명밖에 없잖아 친구. 됐죠? 어머 그럼 거기 걔네들도 다 서로 친구니? 저기 우리 다녔던 애 누구지? 동이랑 또 그 전에 걔 큰 여자가 있었는데 걔 이름 유정이 모르는구나 얘네들은. 얘네랑은 친구 아니야? 아니야. 유정이는 또 마스크맨. 얘네? 그래. 영희도 모르고. 그래요. 알았어. 정리하셔요. 됐죠? 지울게요. 됐죠? 오케이.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거 얘들아. 189번까지, 9페이지까지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있나요, 혹시 또? 없었냐?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지난 시간에? 18번부터 21번까지 다 뭐라고 써있어? 어느, 그쵸? 그 다음 장도 다 어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가 얘기했니? 뭐야? 엄마,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먼저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은 여긴 숙제 아니었지? 27번까지. 27번까지 숙제였니? 그럼 27번까지는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30번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서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짓던지 아니면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던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이 봅시다. 아이고 아무튼 조금 다들 힘들 텐데 한우리도 그렇고 진우야 왜 또 폼이야 왜 아파? 괜찮아? 열나는 것 같은데? 괜찮니? 알았어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계약도 미뤄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요번 방학 때 기회다 생각하고요. 그치? 이때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뭐 쉬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보자고. 자 열심히 하고 그 신천지는 V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약간 너 이만희 닮았다.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만희도 복싱 좋아한다. 자, I30번 봅시다. 자, I30번 보시면은요. 스파링도 뜨는 거야, 진우는 가서? 그래? 타이슨하고 한번 가서 떠. 딱 한 대만 맞아봐. 그냥 즉사 아니야, 즉사. 자, I30번 봅시다.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이래. 근데 A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건 얘들아 전교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 A 고등학교 아이들의 우리가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집단의 평균은 60이 되는 거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6이다. 그래서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 고등학교 학생들 중 9명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약간 꽈놓은 것뿐이라고 장하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을 추출해 얘들아?
9명을 추출을 해. 됐어? 그럼 9명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이 바로 뭐야? 9명 학생들 무게의 평균이지. 그쵸? 그쵸? 근데 엘베를 타는데 그 9명이 엘베를 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최대 몇 킬로까지 수용을 할 수 있냐면은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니까 여기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고 이거보다 올라가면 이제 경고음이 울리는 거잖아. 그럼 이 549는 뭘 상징하는 거야? 내가 뽑아낸 9명 아이들의 몸무게의 총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이해가요? 그러니까 보근이 같은 애들 9명 해봤자 몇 킬로 안 나가니까 안 울릴 텐데. 그렇잖아. 뭐 현빈이나 저런 돼지 새끼들은 한 두세 명 갖다 놔도 이제 울린다고. 그래 안 그래? 맞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549를요. 이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몇으로 나눠? 9로 나눠. 이게 바로 뭐야? 9명 뽑은 아이들 몸무게의 평균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몇 킬로, 평균이 몇 킬로야 얘들아? 60? 돼지 새끼들. 그쵸? 61kg 이상이 되면 돼야 안 돼. 평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돼? 경고음이 울리려면은 우리가 표본 9명의 평균이 60일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확률 구하라는 거 아니야, 제이야? 그쵸? 근데 무조건 표본 평균은 뭘 따른다 그랬니, 선민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6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6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아니죠. 평균이 60인 건 맞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60이죠. 모평균을 따르니까 선민아, 그치?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나누면 되지. 그럼 4네 현우야. 그럼 4라고 써? 2의 제곱으로 써. 2의 제곱으로 쓰지? 왜? 표준화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소연이 잘 이해하고 있니? Z라는 친구는 61에서 60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2분의 1 이상일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Z가 0.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뜻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문제에서 0부터 0.5까지가 얼마래? 0.1915지? 맞아요. 그럼 문제에 3분만 이거 더 해주고 이제 그만할게. 이런 거 바로바로 풀어야 돼. 0부터 0.5까지가 아니라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라 그랬니? 장하나 0.1915니?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은 여기가 반띵이니까 0.5가 되는 거잖아, 주원아. 맞아? 그럼 0.5에서 0.1915를 어떻게 한 값이야, 얘는? 뺀 값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제이 괜찮아? 그 찔끔은 알아듣겠어. 그냥 뭐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장도요. 다 언어예요. 한마디로 모집단에 대한 거를 이용해서 우리 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건데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어디를 풀 거냐 하면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안에 뭘 풀기로 했었는데. 아니네. 여기서 4점짜리 중에서 내가 뭘 풀어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번 보고 그 다음 장 문제도 좀 풀어봅시다. 38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먼저 38번 좀 풀어봐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봐요 먼저. 38번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읽어봐요 문제를.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 통계는 쉽게 가야 돼. 저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동익이하고 저기 우리 문석이하고 준영아, 너네들은 다음 학기에 확통해야 되지 않니? 저요? 다 까먹었지? 너네 이거 수능 봐야 되잖아. 생생해요. 껌이야? 생생해? 그래요. 들어가요. 저거 새 새끼들 저거. 아이고. 풍생허세. 또 저기 성일허세. 다 있잖아 그냥 아주. 너 새끼야 너. 자꾸 제스처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좀. 뭐 인생이 다 허세야. 말을 해. 말하면 뭐 씨발 목이 달어? 진우는 뭐만 하면 그냥 딱 제스처 그냥 딱 이런 걸로 끝나. 뭐 대답이 항상 진짜 아유 씨. 좀 겸손하게 좀 살아. 겸손하게. 저 새끼는 아주 그냥 진우는 저 새끼는 아주 로또 1등이라도 되면 너네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새끼야 쟤네들은. 막 천박한 새끼들 이러면서. 그치 진우야? 막 집 딱 뱉고 막 왜 뱉어 그럼 딱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또 복싱도 했겠다. 아무튼 끝나고 현빈이는 옷을 아주 그냥 아니 유학생 새끼가 왜 이렇게 비싼 옷만 쳐입고 지랄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같이
같이 보자. 얘들아 38번 문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보자. 자, 뭐라 그랬냐? 어느 학교의 체육대회에서, 그쵸?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각 학급에서 이미 추출한, 또 제가 제자리 멀리뛰기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 씨발 안 믿어? 진짜야. 존나 멀리 보여줘? 한 방에 저기까지 간다니까는. 아유 씨. 제자리 날라뛰기였어. 나 혼자 제자리 멀리뛰기 잘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굉장히 잘했는데 다시 자빠져요. 항상 착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찍은 건 존나 높이가 항상 근데 이 뒤로 항상 자빠져요. 38번 문제 볼게요. 좀 믿어 씨발. 자 보자. 38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자 I 38번 이제 보시면은 어느 학교의 체육대회에서 이제 대항 멀리뛰기 시합, 멀리뛰기 대항 시합을 하냐. 자, 근데 아무튼 각 학급에서 추출한 몇 명의 학생이 4명의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표본 평균이 상수 L보다 크면 이 학급을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어느 학급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96.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0.8770일 때 상수 L의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거죠. 이거 자꾸 쫄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현실 생각을 해보자고. 모집단이 뭐냐 이거지. 모집단이. 어떤 각 학급에서 임의로 추출한 4명이 그 4명을 추출하겠다는 거 아니야, 제이야? 맞지? 어떤 학급에서. 근데 그 학급은 평균이 얼마래? 196.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원래 어떤 학급에 우리가 멀리뛰기 기록은 모집단을 상징하는데 그 어느 학급이 모집단이 되는 거야. 우리 반이 모집단이 되듯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지? 거기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얼마 얘들아? 196.8.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래 얘들아?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몇 명을 추출하는 거야? 조연아. 4명을 추출하는 거지.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수 L보다 크면 X바라는 표본 평균이 상수 L보다 크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예선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0.8770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0.8770이라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3770일 때 요 값이 얼마냐 하면 얘들아 1.16인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Z라는 친구가 1.16보다 클 확률하고 동일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지 창원아. 얘를 무슨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표준화를 시켜서 요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L의 값이 구해지겠어요? 안 구해지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사실이 뭐였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표본 평균은 입 닥치고 무조건 뭘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0이고 얘가 4니까 4를 100으로 나누면 25지? 그럼 25라고 안 쓰고 표준화하기 편하게 5의 제곱으로 쓰더라. 그럼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한다면 PZ라는 친구는 L에서 196.8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와 같은데 이게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된다는 얘기죠. L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엄마랑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세요. 정리 다 했어? 또 거만해지는 거 하지 말라 선생님이. 자꾸 그냥 좀 풀면 뭐 항상 그치?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야 허세 성일 허세 다 풀었어? 오케이 알았어. 제스처 하지 말라고 그냥 내 한 번만 해줘.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하지 마. 됐죠? 이렇게 정리하죠. 어떠니 저런 진우같이 약간 허세 있는 남학생들 멋있어? 아 그래 너 멋있니? 아 그래요? 아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허세 스타일 딱 그래요. 제이는 허세 있는 그런 남학생 스타일 별로야? 좀 아니야? 너무 끔찍해? 막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막 너를 딱 벽에다 탁 미치더니 막 주먹으로 막 벽을 빵 치면서 막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막 생각보다 졸라 끔찍하니? 어우 옛날에 얘기해줬죠? 그 동강 오빠 얘기해. 동강 오빠 이야기. 어우 나는 걔 생각하면은 딱 얼마나 멋있어. 그치? 딱 귀찮은 걸 딱 얼마나 멋있어. 그치? 그냥 그 오빠 그 초등학교 때 졸라 멋있었는데 좀 봅시다. 저렇게 아니 동강에 이제 졸업했어. 그래갖고 지금 그냥 지방대 다니는데 걔가 이제 한 2-3달 전에 술도 한번 먹었어요 여기 앞에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허세가 갑자기 발동, 그 약간 이상한 사춘기가 한번 와가지고 막 그 금요일 밤마다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막 이상한 글들을 막 올려 혼자. 막 그리고 그때 야구단 리틀 야구단이었는데 막 글러브 사진 올리고 운동장에 운동장에 흘린 오늘 나의 땀방울 이런 식으로 막 그 글을 막 올려.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반을 내가 이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뭐 어떤 여학생이 뭐 지우개를 빌려달라 그랬나 뭘 한 거야. 그래서 지우개를 빌려달라 그래서 걔가 졸라 딱 시크하게 딱 빌려주고 여학생이 그냥 고마워가 다시 줬는데 그날 이제 그 카톡 카톡 거기 카카오 스토리였나? 거기에 귀찮은 걸 딱 이렇게 써갖고서는 딱 올린 거야. 완전히 멋있잖아. 아, 얼마나 멋있어. 그치? 이 오빠 멋있지? 아, 그래갖고서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멋있었다. 허세. 예전에 동강에 걔 하나 있고 또 효성에 또 한 명이, 효성에도 그 어떤 오빠 한 명, 졸업한 오빠. 굉장히 허세. 철철 넘치는. 요새도 허세가 있더라고. 군대 갔다 왔는데도 또 해병대를 갔다 왔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허세야. 그냥 딱. 그치? 멋있어. 대학도 허세 부리면 그냥 쌤 이렇게 안 불러. 항상 딱 그 뒤에 딱 앉아갖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딱 해갖고서는 선생님 딱 항상 이런 거 오빠 한 명 있었어요. 아우 딱 그러면서 막 벡터 막 처음 배웠거든. 벡터 처음 배웠는데 이제 원 문제 푸는데 선생님 그 벡터로 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치? 근데 그 옆에 또 허세 친구 한 명이 있었어. 그래갖고서는 그때 그 반에 나 옛날에 기억 그 고3 그때 수업할 때 동강 언니 2명하고 그 다음에 숭신 언니 2명인데 존나 그 넷이 나 오빠 2명을 존나 징후했어. 동갑인데 존나 개 징후했어. 같이 오는 것도 얼굴도 보기 싫다고 진짜 막 토할 것 같다고 막. 자 아무튼 봅시다. 38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셔서 40번 문제를 하나만 풀면은 여기에 추정 전까지는 일단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I 40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 4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고 요것도 별표 하나 살짝 조그맣게 쳐주시고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신 보는 친구들은 별표 쳐주시고요. 수능에는 똑같은 스타일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유형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1000개에서 임의로 몇 개를 추출하는 거야? 16개를 추출한 거야. 그럼 얘들아 1000개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 되는 거야? 모집단이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1000개에서 16개를 추출하니까 1000개는 모집단이 되는 거고 그 16개는 표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모집단이고 어느 게 표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6개 제품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그럼 만약에 1000개짜리 모집단이 있다고 치자. 나 모평균은 아직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모 분산도 모르고 모 표준 편차도 아직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도 모르는데 이 모집단에서 뭘 한 거야 얘들아? 16개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진 표본 평균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1000개 중에서 얘는 뭘 상징하는 거야? 16개를 뽑아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이 얼마래?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상 판매한대요. 그러니까는 X바가 12.7이면은 얘는 뭐 한단 말이야? 정상 판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바가 12.7 미만이면 이상이면 이거네. 12.7 미만이면 얘는 뭐 하겠다 얘들아? 할인 판매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할판.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자. 자, 근데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그럼 이거네. 잘 봐. 모집단이 1개인 줄 알았더니 1000개짜리가 그치? A 상자에 1000개의 공이 들어있고 공인지 모르겠지만 B 상자에도 100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모집단이 몇 개야? 그러니까 엄마가 몇 명이야? 2명인 거야 이거는. 쇼킹한 거죠 약간. 그쵸? 그래서 옛날 엄마, 새엄마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 집단이 옛날 엄마 이런 식으로 맞죠? 아니면 옛날 아빠 이런 식으로 그쵸? 구아빠, 신아빠 이렇게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자 봅시다. 신아빠고 되게 무섭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A 상자도 모집단이고요 얘들아. 뭐야 B 상자도 뭐가 되는 거야? 모집단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근데 A 상자는 모집단인데 그 A라는 모집단은 평균이 얼마? 16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럼 얘도 모집단이야. A 상자도 모집단이고 B 상자도 모집단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집단이라고.
문제 상황 파악되죠? 또 선민이 이해됐나 보다. 또 저거 허세 저거. 네? 상황 파악됐어 그거? 또 쉽대요 쉽대요 다. 그래서 n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전체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정규 분포가.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6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자도 모집 단위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6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둘 다 몇 개씩 뽑는 거야 우리가? 16개씩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현우야?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A상자가 뭐가 돼야 할 확률을 구하래? 할인 판매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우리가 A상자에서 16개 뽑아낸 거에 평균이 할판이 되려면은 이때 우리가 이걸 X바 A라고 좀 구분을 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야? X바 A가 12.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래? P라고 이야기를 하래. 됐어요? 그 다음에 비상자는 뭐야? 우리가 비상자의 표본의 평균이 정상 판매를 해야 되니까는 12.7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클 확률 구하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Q라고 해서 P하고 Q를 어떻게 하래 우리 보고? 더하세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요 X바 A는요 당연히 얘 또한 뭘 따로 무조건 입닥치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럼 얘는 36이고 16이니까는 16분의 36이니까 4분의 6이냐? 그러니까 2분의 3의 창화나 전체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표준화 시켜갖고 문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현우 다시? 여기도 괜찮겠어? 소연이 할 수 있겠어 표준화? 나머지 안 되는 친구 하누라 괜찮니? 이해 가요? 태양이는 어때? 됐어? 오케이. 태양이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디어 뭘 할 거냐면 추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추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추정합시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단원 추정을 하고 다음 학기 때 수업이 아마 주중에 1시간 더 추가로 조금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좀 할. 알았어요. 어떻게 됐니 그래 선민아? 시험 뭐 본대? 학종을 보니까 공통으로 중간기말 나가고 그 이과는 미적은 따로 보고 오케이 잠깐만. 문과는 수투는 그냥 정강으로 자체로 한다는데 아직 계획이 없대요. 그래 잠깐만 문과는 일단은 우리 문과가 많으니까 학종을 시험으로 본대요. 이번에 수원학통을. 그러니까 수투는 그냥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정강하고 대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시험은 수원학통 보는 거야? 해야지 학통. 수투를 시험 안 보는 거 같은데. 수투는 그럼 시험 안 보고 1학기 때는. 아마 근데 3학년 1학기 때 안 보면은 그냥 안 보는 건데 2학기 건 내신 안 들어가잖아 어차피 너네 수시든 정시든. 작년 시험 들어가 있던데. 작년에는 이과는 잠깐만 동강 이과가 너밖에 없잖아.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너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된대 그러면? 얘의 미래는? 있으니까 미적분 해야 되고. 미적분 시험 보고 음. 수원 수학통 보고요. 수원학통하고 미적분하고 이렇게. 아, 세 과목 봐야 되는구나 너는 시험시부 이번에. 현우는 오케이. 세 과목만 준비하면 돼 현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랑 이제 수능 준비까지 해서 한 4과목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쵸?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 보면 돼요. 옛날 선배들에 비하면 옛날 선배들은 고3 때 거의 다 진도가 다 끝나갖고 그냥 전범이었어. 그 시험 대비를 안 해줬어. 아니 해줄 수가 없어. 올림푸스 뭐 안에서 나온다 그러놓고서 선생님 시험 범위는 미적분 하나 뭐 이렇게. 왜냐면 수능 스타일로 가야 되니까. 확통 한 권 이렇게. 그 확통 전범위, 미적 전범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옛날에 숭신 언니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올림푸스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 막 해갖고서는 올림푸스 안에서 문제 내갖고 45문 주고 다 풀라 그래갖고 막 다 죽을라 그랬어 막. 근데 지금 너네들 난 거야 많이. 괜찮아. 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확통하고 수원. 그래서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학교 시험. 안 볼 건 아니잖아. 그치? 보기 잘 봐야 그러니까 잘 봐서 쓸 데가 없더라도 잘 보면 좋잖아. 수능하고 연결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오케이. 자 봅시다. 오늘 이제 추정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하실 거냐? 추정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추정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 먼저 할게요. 추정이 뭐냐 하면은 추측을 하는 건데 이걸 내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해주면 너네가 좀 잘 안 와닿아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할게. 동광의 학생들이 300명이 있는 거야, 진우야. 동광 학생들이. 그럼 얘는 이제 모집단이 되겠죠? 근데 나는 뭘 추정하고 싶으냐면 동광 학생 300명 키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그래? 모평균이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 비율까지 언니 오빠들 니네 바로 한 사람 많은 언니 오빠들은 모 비율까지 추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만 추정하면 돼? 모집단의 평균만 추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동강 300명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뭐 하고 싶다고? 추정하고 싶다고. 선생님, 그냥 300명을 다 조사를 해서 평균 구하시면 되잖아요. 아는데 그거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추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샘플을 300명 뽑으면 미친놈이고 그치? 그냥 예를 들면 한번 해보잔 말이야. 3명만 뽑아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샘플을 몇 명만? 3명만 뽑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3명을 뽑았어. 그러면 3명 뽑은 아이들의 키의 평균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을 그냥 뽑았어. 거기에 내가 그냥 얘기할게. 선민이, 그 다음에 한결이, 그 다음에 창환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현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 셋의 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뭐 190, 뭐 190, 뭐 2m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있을 거라고 평균이. 그럼 대충 어쨌든 간 그러면 키의 평균을 내가 그러면은 19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3명의 키의 평균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체 우리가 그럼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추정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야, 동강 아이들의 키의 평균은 대략 어디와 어디쯤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추정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300명이 있어 동강? 거기서 그냥 3명 정도를 뽑아? 그럼 그 3명 평균 구하는 건 편해 안 편해?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모 집단의 표준 편차 3가지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모 집단의 평균이 95%의 확률과 99%의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95%의 확률로 어디와 어디쯤에 평균이 존재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면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야.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표본 평균이 있어 얘들아. 오케이? 근데 얘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인 모평균을 빼고 여기까지 됐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는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잔 말이야. 이 Z라는 친구가 Z라는 친구의 범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96이라는 수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표준 정규무표를 이용해서 그냥.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P, Z가 마이너스 얼마 얘들아? 1.96하고요. 얼마?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봐. 그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얘가 너네들 표준 정규분포표에 보니까 0부터 1.96까지가 0.4775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는 0.95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Z가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9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야? 0.95는 95%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Z라는 친구,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는 친구는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된다? 9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자 보잔 말이야. 우리가 이 Z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x바 마이너스 m으로 나눈 거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x바에서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확률이 나눈 우리가 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다? 얘도 95%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양변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현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곱해. 그 다음에 우리가 m을 갖다가 m은 그대로 내비두고 x바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바를 덜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m만 남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꾼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 초등학교도 해 이거는. 그치? 정리를 하면 m의 값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0.95라고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몰라. 하지만 이 평균이 표본의 평균에다가 1.96이라는 요 친구를 나중에 내가 이제 실내 상수 또는 실내 계수라고 할 건데, 이 실내 상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값과 그거를 뺀 값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항상 몇 프로가 된다? 9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우리 이 얘기했었죠. 동강에 몇 명이 있었어요, 얘들아? 전체가 300명이 있었어. 근데 모집단에 우리가 표준 편차는 예를 들면 3이래.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명을 뽑았냐면 9명을 뽑았어. 오케이? 그래서 9명 뽑은 키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가 170인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졸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만 알고 있다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식에다가 넣어버리면 우리가 요 m은 모르지만 x바가 170이었지 지금 표본 평균이. 맞아요. 그래서 170에서 95%의 확률일 때는 1.96이라고 하는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고 170 더하기 실제로 이렇게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은 3이지? 3분의 시그마 1 확률이 몇 프로다? 95%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모집단의 평균, 동광 전체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71.96과 160 얼마냐 이게? 8.04쯤 되는 거니 이렇게? 몰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떤 값이. 그래서 우리가 동광고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다 얘들아? 95%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모평균, 300명의 평균을 다 구해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평균 값이 95% 정도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돼. 누가 문제냐면은 내가 저쪽 반에다 적어도 얘기를 했는데 얘가 문제야. 얘가 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가 오려면 모집단의 뭘 알아야 돼? 평균 알아야 돼. 모집단의 평균을 아는데 추정을 할 이유가 이거 다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아이러니한 거 아니야 이거는 민서가? 아니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야지 표준 편차를 구할 거 아니야. 그 무슨 추정이야 이게, 그렇잖아. 평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꼭 이야기할게. 이거는 그냥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학교 내신이라던가 수능 시험에는 그냥 모집단의 평균을 줘요. 그리고 모집 샘플의 개수도 주고요. 표본 평균도 주고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 푸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모집단에 우리가 표준 편차는 아는데 평균을 몰라.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하지. 그럼 아는 수치를 뭐하러 추정해. 동광고키 평균 전체가 185가 딱 나왔는데 그걸 내가 추정해보겠어. 그걸 왜 추정해? 평균 185인데. 그럼 미친 짓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이기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얘를 안 줄 때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뭘 대신해서 여기에 쓸 수 있냐면은 요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표준 편차를 우리가 대체해서 써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표본 표준 편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네들이 이지랄 하더라고. 선생님 표본 표준 편차 얘인가요? 이래요. 이게 표본 표준 편차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본 표준 편차는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현우야.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표본 표준 편차가 뭔지.
미리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전체 여기서 내가 3명을 요렇게 뽑고 요렇게 뽑고 요렇게 뽑아서 평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표본 그냥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냥 표본 표준 편차는 내가 그냥 3명을 이렇게 확 뽑아. 그럼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80, 2m, 뭐 100cm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제이야. 그럼 그 세 수치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아직 잘 이해 안 가시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우리 전체 인원에서 내가 3명씩 뽑아낸 표본 평균들을 다 적은 다음에 그 수치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알았죠? 근데 그냥 표본 표준 편차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3명을 딱 뽑아! 그럼 이 세 놈의 키에 대한 평균도 구할 수 있지만 세 키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닌 표본 표준 편차를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니까 숙제를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은 192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